아니 분명히 잘 씻고 옷도 잘 갈아입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쾌쾌하고 좀 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체취는 나이가 들수록 좀 심해지다 보니까 노인 냄새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할까봐 사람들과 만남을 좀 꺼리게 되고 소통이 줄어드는 건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내 몸의 체취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노인 체취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죠. 노네날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발생하는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디냐? 나이가 들면 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체취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체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나지 않던 냄새가 40이 넘으니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 씻고 옷도 잘 갈아입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쾌쾌하고 좀 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체취는 유독 중년기를 지나잖아요. 그럼 더 심해져요. 이 체취는 나이가 들수록 좀 심해지다 보니까 노인 냄새다 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노인 냄새 같은 좀 공격적인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할까봐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좀 피곤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사회생활조차 기피하게 만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 관계 유지하는 게 좀 어렵다 되면서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죠. 체취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을 좀 꺼리게 되고 소통이 줄어드는 건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쇠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에서는 친구하고 거의 매일 만나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보다 노쇠의 위험이 무려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족하고 만나는 횟수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보다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노쇠 예방에 좋다는 그런 의미인데 노인 냄새 때문에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소통이 없어지게 되면 반대로 그만큼 빨리 노쇠할 수 있다는 거죠. 중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 체취, 대체 원인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노인 체취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노인 체취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죠. 노넨알데히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노네날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26세에서 75세 사이의 피험자들의 체취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나이가 많은 피험자에게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네날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분비가 늘어납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이 되는데 기름이 공기하고 만나서 산패가 되면 좀 퀴퀴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 표면에 기름이 산패가 돼서 불쾌한 냄새, 촉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대까지는 피부에서 노네날이 형성되지 않다가 40대 이상이 돼서만 노네날이 생성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 이 노네날의 재료가 되는 기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 보면 우리 피부 표면의 지질에서 노네날 생성의 원인이 되는 오메가7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나이가 들면서 최대 6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어디냐? 등, 가슴, 귀 뒤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젊고 건강한 피부는 피부 보호막이 충분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의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점점 노화되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약해지잖아요. 피부 표면의 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성 체취의 성분이 노네날만의 문제는 아니고 노네날 없어도 체취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 진료하다 보면 40대, 50대인데도 이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위장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로는 입냄새 나고 아래로는 가스 차고 역하고 소화 안 되고 여기에 연세가 있으셔서 노인 체취까지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는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등, 사타구니를 포함해서 살이 맞닿는 부위 위주로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위들은 물로만은 완전히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름기를 잘 씻어낼 수 있는 세정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샤워할 때 보면 스펀지나 샤워타월에 거품을 잔뜩 내가지고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문질러 가면서 씻잖아요. 근데 막상
바싹 물로 헹구실 때는 어때요? 샤워기 두세 번 정도 휙휙 두른 후에 끝! 대충 헹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정제를 쓰실 때는 거품으로 닦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남은 세정제 잔여물이 피지하고 먼지하고 뭉치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정제 거품으로 전신을 팍팍 닦을 필요도 없어요. 냄새가 나는 부분 위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정제를 쓰고 난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샤워는 매일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난 활동량도 없고 땀도 안 나는데 뭐 안 씻으면 어때? 아니에요. 신체 부위에 냄새 유발 물질이 계속 누적이 돼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지 말고도 피부 표면에 있는 향수, 로션의 향료, 보습 성분들이 잘 안 씻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뭉쳐서 모공을 막기 때문에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박박 씻는다든지 향수 같은 것으로 채취 덮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내 몸의 채취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노인 냄새를 제대로 제거해 준다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세정제라면 채취를 없애는 효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빡빡 닦아내게 되면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피부에 더 큰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내 피부를 지키면서 채취도 지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 땀내게 해서 노네나를 배출시키고 배출된 노네나를 잘 씻으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의 범위도 줄어들고 또 땀날 일도 없고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보호 성분인 피지는 더 많이 생성되면서 채취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우나 땀 말고 운동으로 내는 땀이 모공을 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커요. 또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우리 몸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노폐물도 줄어들고 햇빛으로 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비타민 D 이걸 합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채취가 심한데 하시는 분들 매일 운동으로 땀을 내고 샤워를 꼼꼼하게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는 게 채취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땀날 정도로 운동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순환을 돕고 땀을 내게 하는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신욕입니다. 노네나를 물에 잘 씻기지 않아서 피부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각질이 먼지 같은 오염물질하고 뭉쳐서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샤워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각질을 충분히 불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주 1, 2회 반신욕을 통해서 각질을 충분히 불려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생강입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땀을 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위작용, 몸속에 있는 냉기를 제거하고 갱년기 우울증 극복, 또 만성염증을 없애고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논문, 임상 연구들이 많은 건강 재료입니다. 커피 대신 생강차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서 땀을 충분히 내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더불어서 실내 환기도 수시로 해주시고요. 내가 입는 옷이나 이불에도 냄새가 배일 수가 있으니까 자주 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채취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노네날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음식이 뭐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50대 성인한테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먹게 한 결과 노네날을 비롯해 채취 유발 성분의 방출량이 무려 25%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폭탄 식품 뭐냐? 들기름, 포도, 검은콩, 블루베리, 가지 등이 있는 데요. 특히 보랏빛 내는 식품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단 고기 같은 적색육은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방풍차를 우려 드시면 좋습니다. 이 방풍이라는 약초는 성질이 달고 맵고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땀을 내가지고 피부 표층 순환을 돕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렵다. 또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서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방치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늘 청결했던 사람이 위생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뇌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노인성 치매로 갈 수 있는 신호입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해서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제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서글픈 거는 이 후각 기능이 떨어지게
떨어지게 돼서 내 냄새를 내가 잘 못 맡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인데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57세에서 85세 사이의 노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5가지 후각 검사를 시행하고 5년 후에 이 검사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했습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졌던 노인들은 5년 후에 치매 걸릴 확률은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냄새를 주관하는 후각신경계 그리고 기억을 주관하는 뇌의 영역이 각받기 때문입니다.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이 후각 자극은 후각신경 경로를 거쳐서 뇌의 해마로 전달이 됩니다. 뇌 해마는 뭐예요? 기억력, 학습을 담당하잖아요. 바이러스 등으로 이곳이 손상이 되게 되면 감각 입력이 되지 않으면서 기억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술, 담배 이거는 체취를 심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이 음주는 노네날 생성을 촉진해요. 그리고 담배 피우잖아요. 노네날이 분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한 번 입었던 옷은 겉보기에 우리가 깨끗하면 걸어뒀다가 다시 입고 나가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은 겉옷은 그렇게 입으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냄새 유발 물질이 피부에서 이 옷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몸에서 땀이 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땀과 분비물을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세탁 안 하면 옷에 묻은 노네날 성분도 체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햇볕이 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딱 살균한 후에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냄새가 주는 다양한 의미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위해서,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냄새를 방치하지 마시고 향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